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제 지난번에 발표했던 거에 이어서 이제 뒷부분을 이제 소개를 할 텐데요. 이제 제가 읽은 논문은 이제 이 제목이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를 잠깐 보면 이제 원래 기존에 존재했던 인덱스 구조에다가 이제 적절한 데이터 분포까지 알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인덱스 구조를 좀 더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주장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최적화된 거를 이제 여기서 런드 인덱스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했던 세 가지 인덱스 구조, 기존 존재하던 인덱스 구조가 비트리, 해시맵, 블룸 필터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해줘서 이 세 가지에다가 이제 데이터 분포를 아는 상태의 모델로 만들면 얼마나 더 좋은 성능이 나올 것인가 라는 거를 살펴보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비트리를 어떤 모델로 이제 머신러닝을 적용시켜서 이제 새로운 모델로 소개를 해주게 되는데 이제 비트리 같은 경우는 정렬된 키 집합 내에서 값의 위치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정렬되어 있는 배열이라는 거에서 이제 검색을 하는 비용은 꽤나 효율적인데 이제 인서트나 딜리트 같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는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정렬되어 있다라는 거를 맞춰줘야 돼서 한 번 더 균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얘네는 전체 레코드,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n번째 레코드 키만 인덱싱 하는 게 이 인덱스의 특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페이지의 첫 번째 키라고 하는데 그래서 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환된 위치의 페이지 크기 내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게 이제 이게 바로 인덱스 구조인데 여기가 기존의 데이터 파일이고 이제 비트리 인덱스를 적용을 해서 만약에 id가 3인 정보를 찾고 싶다, 조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루트 노드의 페이지에서 이제 인덱스 레코드를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했을 때 딱 n번째 레코드만 이제 저장을 하겠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 말이 바로 이렇게 하나의 레코드만 집어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러면 페이지 2에는 0에서부터 5까지의 인덱스가 페이지 2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약간 조금 축소를 해서 보여주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3에는 이제 6에서부터 마지막 인덱스까지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을 찾으려면 이제 페이지 2로 넘어가고 페이지 2에서 봤을 때 인덱스 레코드를 보면 이제 페이지 5에 3부터 나머지의 인덱스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럼 또 페이지 5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인덱스 레코드 3, 아이디가 3인 거를 찾아서 최종적으로 레코드 주소로 넘어가면 이 아이디 3에 있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 레코드 주소가 있는 저 오른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네, 이게 실제 데이터. 그러니까 제가 정렬되어 있는 건가? 그러니까 얘가 정렬되어 있다기보다는 실제 데이터인 거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 우리 보면 비트리가 있었고 밑에 이제 정렬된 배열이 있었으니까 거기 주소로 아마 저 주소가 지금 1, 2, 3, 4, 5, 6, 7, 8, 9, 10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거 봤을 때 제 생각에 주소가 이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차차차차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잘 그렸네. 이거 가져왔습니다. 네. 어쨌든 잘 가져와도 어쨌든 생각 잘 가져왔네. 네. 잘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 네, 그래서 이제 이 비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같은 이제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개런티라고 이제 앞에서 봤듯이 이제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런 위치를 잘 찾을 수 있게끔 이런 구조가 짜여져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제 새로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동일한 개런티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균형을 맞추거나
이제 재학습을 또 따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소개했듯이 이제 인서트나 딜리트 같은 작업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비트리 인덱스였는데 이제 그래서 이 런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분포를 알고 나서의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비트리를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시켰을 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데이터, 그러니까 모든 키에 대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최악이랑 최소 예측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으니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키에 대한 조회는 무조건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 봤던 거는 이제 그냥 일부 키, 우리가 찾고자 하는 키에 대해서만 이제 인덱싱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또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구조를 짜야 되는데 런드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한 번 더 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가 필요 없고 그냥 최악과 최소의 이제 경우만 생각을 해주게 되면 그런 추가적인 작업은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 모델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비트리 같은 경우는 조회하는 기능이 5 로그N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이제 런드 인덱스는 그냥 일정한 동작, 그냥 하나의 동작으로만 변환을 시켜서 이제 그냥 단순한 기능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자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런드 인덱스, 아까 원래 비트리는 오리지널 비트리는 탐색을 하려면 저기 뭐야 로그n만큼 탐색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런드 인덱스를 사용하면 로그n 비용도 필요 없이 그냥 일정한 동작, 그냥 이걸 집어넣으면 바로 이렇게 나온다. 그 5원이 된다는 거예요. 약간 그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나오지 얼마라고는 하지만 않았는데 어쨌든 네, 근데 저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첨가하면 그러지는 않을 거고 네. 일정한 상수 시간만큼은 필요한 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최악의 네. 뭐 초과 가소 예측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에 네,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체 그러니까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이 데이터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거를 다 학습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미 걔네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제 이전에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측을 해서 얘는 그럼 이 페이지에 들어가겠다. 라는 걸 예측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악과 최소 예측만 기억을 한다면 그 내부에서 모든 건 다 이루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력과 출력이라는 동작으로만 이제 조회 기능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되는 거죠. 단순한 입력과 단순히 키를 입력하고 출력으로 위치를 예측을 한다라는 그런 그냥 일정한 동작으로 변해되고 비트리는 여기서 이동해서 여기에 있고 그럼 여기에서는 뭐 페이지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제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페이지를 찾아 나가잖아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미 학습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 학습이 되어 있는 거에서 이거를 입력을 하면 쟤네들이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치를 예측을 해서 뽑아내는 그런 단순한 동작으로 변환을 할 수 있다. 예측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뭐 예측하면 그 실제로 가봐서 그 인근에 그러니까 그게 딱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주변까지 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주변에서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네. 근데 어쨌든 인서트나 딜리트는 그래도 뭐 예측을 하더라도 어쨌든 인서트 딜리트는 뭐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네. 인서트나 딜리트 같은 거는 근데 여기서는 대부분 인서트 딜리트 기능을 생각하지는 않고 거의 다 조회에 기반을 하고 있어서 런드 인덱스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그냥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라서 이제 그 데이터를 직접 삭제를 한다고 해서 뭔가 얘네가 바뀌고 하지는 않고 뭐 삭제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재학습을 시켜서
이제 좀 더 높은 정확도를 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직접적인 삭제랑 이제 추가 같은 거는 모델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어쨌든 그 서치 검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네요. 네. 오케이. 확실히 지난번보다 확실히 잘 이해가 되는데 몇 번 들으니까. 다음은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일단 봤을 때 이제 빅트리 같은 경우는 대략 크기가 100인 페이지를 하나를 순회를 하는데 대략 한 50사이클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제 키가 n개의 키로 이제 테이블을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총 로그 100n의 순회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고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저 모델 가지고 네, 수행을 30사이클에 이제 수행을 했을 때 30사이클당 약 100만 개의 신경망을 연산을 수행을 했다. 이제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논문이 나온 게 2018년이라서 2018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최신 CPU에서는 네, 이 정도의 산술 연산을 예산으로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빅트리보다는 머신러닝을 사용을 하면 좀 더 나은 연산 수행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네가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지? 쟤는 로그 100n이고 네. 얘는 로그 100의 n. 그러니까 최신 CPU에서는 이제 빅트리를 더 능가하는 이제 이러한 신경망 머신러닝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신경망 연산을 이제 도입을 하면 이제 빅트리보다는 더 빠르게 좋은 가요. 성능을 가지고 연산을 할 거다라는 걸 이제 예측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인풋이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그냥 간단하게 학습을 하고 나면, 이제 당연히 정렬된 데이터 내에서의 이제 위치가 예측이 잘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얘네가 임의로?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모델을 하나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렬된 배열 내의 키의 위치를 예측하는 모델이 이제 CDF, 그러니까 누적 분포 함수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이제 웹서버 로그 기록을 가지고 이제 저런 신경망을 하나 모델을 잡아서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예측을 하는 모델을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그게 나이브런드 인덱스라는 거였는데 이제 얘네를 실험을 해보니까 라이브런드 인덱스 같은 경우는 초당 1250개의 예측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예측을 달성하긴 했는데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검색 시간 없이 그냥 텐서플로우에서 모델을 실행하는 데만 8만 나노초가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은 엄청 빠르게 잘하는데 그 모델을 실행하는데 8만 나노 세컨드가 걸렸다라는 거였고 근데 빅트리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데 300 그다음에 이진 검색을 하는데 900초. 그래서 총 토탈 1200 나노세컨드만 걸렸는데 나이브 같은 경우는 저 모델을 실행하는 데만 8만 나노세컨드가 걸렸기 때문에 빅트리가 더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게 여기서 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텐서플로우를 호출을 하는 오버헤드가 발생했는데 이게 조금 모델을 실행시키는데 영향을 준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빅트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오버피팅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냥 그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제 구조가 짜여져 있는 거니까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더 잘 학습을 한 상태, 즉 오버피팅된 상태라고 하면은 나이브런드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라서 이제 일반적인 모양을 근사화하는 데는 잘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잘 학습한 것처럼 보이는데 걔네들을 개별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데이터를 뜯어봤을 때는 이제 그만큼 잘 작동이 되진 않았다. 그만큼
비트리보다는 그러니까 둘 다 학습은 잘 되긴 하는데 비트리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친구고 나이브런드 인덱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대해서 약간 겉핥기 정도로만 학습을 했다. 왜냐하면 이제 걔네는 예측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조금 더 적합한 모델이다라기 때문에 이제 확대할수록 개별 인스턴스 수준에서는 조금 오류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CDF 모델인데, CDF를 나타낸 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선형적으로 잘 위치를 예측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거를 확대를 해서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는 거의 조금 띄엄띄엄 돼 있고, 학습이 좀 잘 안 된 거, 위치 예측이 조금 잘 안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리가 좀 더 낫지 않나. 근데 이제 네. 이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해당하는 키를 입력하면 위치를 예측하는 모델인데 이제 전반적으로 키를 봤을 때는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는 이렇게 성향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쟤네들을 확대를 해서 하나하나에 대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제 키가 입력되는 여러 개의 위치에다가 예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 동일한 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동일한 키에 개의 대해서 위치가 예측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측이 잘 안 정확도가 잘 안 됐다. 맞다는 네. 건가 보네. 저게 문제구나. 이렇게 띄엄띄엄 된 게 아니고, 다시 그러니까 결국은 선형적으로 된 게 아니라 이제 좀 뭐라고 특정 해야 키에 대해서 네. 특정 키에 대해서 여러 위치를 알려주는 게 문제네요. 네. 여러 위치를 알려주는 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비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캐시 효율이나 동작 효율이 좀 높은데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에 대한 가중치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효율이 딱히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지 했던 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이제 데이터 분포 아까 앞에서 봤듯이 CDF 자체가 전체적인 거는 엄청 잘 됐는데 하나하나 미세하게 뜯어보면 모델링이 좀 잘 안 됐다. 어려움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이 데이터셋을 전체가 아니라 더 좁은 부분, 이제 일부만 다루면은 이제 학습이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냈고 그래서 얘네가 구현해낸 게 이제 RMI라고 Recursive Model Index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뭐냐면 이제 얘네는 하나의 모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단계를 나눠서 여러 가지 모델로 학습을 한 다음에 최종적인 위치를 뽑아내는 게 이 모델의 특징이고 그래서 각 스테이지에서는 모델이 키를 인풋 값으로 받고요. 그래서 최종 스테이지, 그러니까 여기 제일 마지막 최종 스테이지가 위치를 예측할 때까지 다른 모델들을 계속해서 선택해서 내려가는 계층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스테이지에서 다른 모델이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동일한 모델로 매핑될 수 있다. 이 말이 이제 1.1의 모델에서 똑같은 값을 아웃풋으로 냈을 건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라 모델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보면요.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2.1에서 2.1에서의 결과를 예측한 애가 3.2로 들어가는데 2.2에서도 똑같이 3.2의 모델로 이렇게 매핑이 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델을 선택을 한다는 거는 그 특정 키에 대한 더 나은 지식 전문가를 고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좀 더 나은 예측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뭐 이쪽으로 가고 그만큼 키에 대해서 얼마나 더 정확한 학습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느 곳으로 갈지 내가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네, 결정을 할 때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기준은 저 키 값에 따라서 뒤에 나올 텐데 이제 모델 1에서에도 이제 키를 입력을 했을 때 아웃풋이 나와도 그만큼의 오류가 있을 건데 그 오류를 보고 뭔가 그러면 이 모델에서
이러한 학습을 시켰는데 이렇게 오류가 났으면 이 오류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모델로 찾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하게 안 나오긴 했는데 이제 앞에서 실행했던 모델의 오류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모델로 다음 스테이지의 모델을 선택한다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델에서 다음 스테이지 모델로 넘겨줄 때 아웃풋은 어떤 걸로 나오는가? 아마 아웃풋은 똑같은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자세하게 이제 가운데에 어떤 아웃풋 값이 나온다라는 거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근데 이제 근데 방금 말한 걸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저기 두 번째 설명을 보면 최종 스테이지가 위치를 예측할 때까지 다른 모델을 선택을 한다고 했으면 이미 여기 첫 번째 모델에서 아웃풋으로 위치를 예측한 값을 내버리면 이미 저 모델이 끝이 나버리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아마 어떤 일정 오류랑 이제 뭔가를 내주고 이제 그 오류를 줄여 나가면서 어느 적정선의 오류 이하로 내려가면 위치를 예측한 값으로 아웃풋을 내는 거지 않을까. 저런 계층적인 걸로 했을 때, 저렇게 아웃풋을 결정을 하는 그게 이제 만약에 뒤에 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로 넣어도 오류가 줄어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이면은 이제 그대로이면은 그걸 이제 결과로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그 모델 2.1도 보면은 이 모델 3.1이랑 모델 3.2 두 개로 이제 아웃풋을 내는 게 만약에 동시로 이렇게 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계층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저 하나의 키 값에 그냥 포지션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아마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밑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으면 걔네들로 다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지 거기에 모든 데이터를 내보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얘네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음 모델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는 것 같고 실제적인 학습은 다음 스테이지에 하나의 모델을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 그러면 저 모델 2.1은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저 두 개 있다는 거고 아마 다 연결되어 있을 텐데 저게 그냥 그림이 복잡해서 그렇구나. 아마 저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제 예측을 생각을 했을 때 상위 스테이지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처음에 데이터를 받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를 받을 거니까 이제 걔네들을 학습하기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야겠다 해서 선택한 게 소규모의 렐루 함수를 사용하는 신경망이 상위 스테이지에 있는 모델에 적합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하위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위에서 그만큼의 학습을 하고 데이터가 그만큼 더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단순한 선형 회귀 모델만으로도 이제 학습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하위 스테이지에는 단순한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데이터의 학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하위 스테이지에서 빅트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얘네가 일정 오류율이 있는데 걔네가 이걸 인계값을 설정을 해뒀어요. 그래서 그 인계값 이상이 되면 이제 기존 빅트리보다는 더 안 좋은 성능을 내는 거라서 그럴 바에는 빅트리를 사용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 어떠한 인계값을 가지고 인계값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저 RMI 모델이 아니라 저 빅트리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MI를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약간 두 가지 유형의 RMI 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0에서 2개, 빵개에서 2개의 히든 레이어, 음리층을 갖는 완전 연결 신경망이랑 이제 거기에 렐루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하고 각 레이어마다 최대 32개의 뉴런을 갖는 이런 모델의 하나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으로 최대 32개의 뉴런이랑 비트리의 레이어 위치, 아무튼 저도 자세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런 모델을 가지는 걸 조금 중심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을 하던데, 이제 이런 막 어떤 구조인지 여러 개를 소개를 해주는데 정확하게 저도 잘 몰라서 일단은 네, 이러한 신경망을 가지고 학습을 하겠다, 모델 학습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스테이지의 수,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여기 이 스테이지의 수랑 이제 이 스테이지당 가질 수 있는 이 모델의 개수를 이제 배열로 지정하는 이 인덱스의 구성이 주어지면 이제 이 옆에 있는 게 이제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이 수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좀 잘 보면 인풋 값으로는 여기 스테이지가 들어오고 뭐 이런 복잡도 같은 게 들어오고 데이터도 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전체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제일 처음에 상위 노드 제일 위에 있는 스테이지 1의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스테이지로 넘어가면서 막 이렇게 연산을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최상위 모델의 최상위 노드 모델의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단계의 모델을 계속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음 모델로 넘어가서 그 모델 예측을 기반으로 또 다음 모델을 선택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최소랑 최대 오류가 이제 사전에 정의된 인계값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이 신경망 모델을 비트리로 대체를 해서 인덱스를 좀 더 최적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런드 인덱스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의 성능을 비트리로 제한을 해두겠다라는 게 논문의 주장입니다. 네. 네. 인계값 이상일 경우 여기 이 인계값, 스레스홀드. 네. 이 맥스 에러가 이 인계값 이상일 경우에는 여기 비트리로 학습하겠다. 비트리로 학습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트리가 비트리를 되는 쓰겠다. 거죠. 네. 비트리 쓴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네, 여기가 이제 각 단계마다 모델을 학습을 이어오는 거고, 아마 제가 방금 생각이 난 건데, 아까 혜미가 얘기했던 것처럼 머신러닝 모델이 일정 오류율이 있으면 그 오류율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거기서 학습을 끝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 오류율을 인계값으로 얘네가 잡아두고 그 인계값 여기 이 각 스테이지를 돌다가 그 인계값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비트리로 바로 넘어가게끔 하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근데 트레이닝을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좀 헷갈리는 게 분포를 여기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포를 여기서 트레이닝 하는 건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키를 하나 집어넣었으면 아까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네. 키 집어넣었으면 모델에 따라서 찾아갔잖아요. 네. 위치를 찾았잖아요. 네. 이 트레이닝 얘 자체를 아까 그 알고리즘을 한다는 거네. 네, 그러니까 간결하게 알고리즘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저렇게 해도 경계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모델이 뭐다라는 건 나와 있진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근데, 아마 신경망 여기 저 모델은 신경망이라고 아마 저 모델은 신경망 뉴럴네트워크로.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코드에 있겠네요.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있지. 있지 않으면 이제 여기 아까 앞에서 얘기해줬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델을 짜서 직접 학습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얘네가 그러니까 코드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모델을 어떤 식으로 학습을 했다라는 거는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서 뭐 은닉층은 몇 개를 설정하고 각 레이어마다 몇 개의 뉴런을 설정을 했다. 활성화 함수도 렐로 함수를 썼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조금 나와 있어서 코드에 없으면 이제 이 논문에 나와 있던 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아마 이 코드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거라는 희망 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한번 봅시다. 내가 사실 와닿지는 않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검색에 대한 검색에 대해서 보면 이제 데이터 분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진 검색이나 작은 페이로드로 레코드를 스캔을 하는 게 가장 빠른 검색 전략이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제 런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의 영역, 그러니까 페이지뿐만이 아니라 그 키의 위치를 실제로 예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검색 전략을 짜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있던 전략보다 좀 더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모델 바이어스드 서치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이진 검색이랑 좀 유사하긴 한데 이제 첫 번째 중간 포인트가 모델에 의해 예측된 값으로 설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 이진 검색을 보면 제일 위에 루프 노드가 있는데 그 루프 노드의 포인트를 이제 모델의 예측 값으로 설정을 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저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서 네. 일단 그냥 기존 이진 검색이랑 좀 유사한 검색 전략이다. 근데 이제 그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첫 번째 데이터가 이제 모델에 의해 예측된 값으로 설정을 한다라는 게 이 첫 번째 전략의 핵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Biased Category Search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가 캐시에 없는 경우에 이제 하드웨어가 한 번에 3개 데이터 포인트를 프리패치를 해서 더 나은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검색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거랑 다르게 이제 3개의 포인트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 예측된 위치가 있으면 그 예측된 위치로부터 어느 적정선 떨어진 애들까지 이렇게 3가지 포인트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포지션 3가지가 있으면 그 3가지 중에서 조금 더 뭐 가까이 있는 쪽에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거기서부터 검색을 시작하는 전략이라고 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건 이제 어떤 검색을 하려면 위치가 포지션이 나올 거고 그 포지션으로 해서 3등분해서 3개 포인트 즉 3개 포인트 그러니까 포지션이 예측된 위치고 저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주만큼 그러니까 데이터 3개를 다 가져오는 거네. 프리패치를 하는 거네. 그 3개를 가지고 와서 걔네들을 가지고 검색을 하는. 네. 근데 저게 연속된 위치인가? 그러니까 아예 네, 런드 지금은 비트리 인덱스를 이제 머신러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서 정렬되어 있는 연속된. 레이얼. 오케이. 네, 그래서 네 마지막 말을 보면 예측의 대부분이 정확하다고 추측을 하고
이제 위치 추정에 집중한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분기 검색을 진행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저 세 개의 포지션 중에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거랑 이제 가까운 애들을 위치를 추정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하고 거기 하나의 위치 추정을 했으면 그 다음으로는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검색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냥 B2, B+B처럼 하겠다는 네,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중 검색을 쓰던지 그렇게. 어차피 정렬되어 있으니까 다 똑같은 검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인티저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는데 이제 RMI 모델과 읽기에 최적화된 비트리 모델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성능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RMI 모델은 단계가 총 2개인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할 거고 첫 번째 스테이지는 이제 단순한 연산을 하는 저게 simple to semi-complex 모델을 사용을 하고 두 번째 스테이지는 단순한 선형 모델을 사용을 해서 RMI 모델을 짰고요. 비트리 같은 경우는 STX 비트리와 유사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저 STX 비트리가 뭔지를 찾아봤는데 저게 이제 메인 메모리에 B 플러스 트리를 구현하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STX 비트리라는 게. STX.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근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저게 그냥 C++의 지금 C++로 뭐 그러니까 네. C++의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라이브러리 클래스인 것 같은데 STX. 네. 스탠다드 트리 뭐 X 뭐 트리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 같네요. 그래서 그거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제 네, 그거랑 유사하게 이제 캐시 라인도 최적화되어 있고 밀도가 높은 페이지를 갖고 있는 이제 이런 비트리로 이 모델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셋을 총 3가지를 가져와서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로 웹로그, 약 200만 개의 웹로그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 스탬프를 인덱스 키로 사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시간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다음으로 웹에서 이제 약 200메가의 사용자 정의 경도를 인덱싱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웹로그보다는 비교적 선형적인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그 노멀이라고 해서 합성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는데 로그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된 190메가의 합성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인덱스가 헤비테일 분포에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이 3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 이거 아니고 네 이제 여기 보면 측정 기준은 이제 총 크기, 메가바이트 크기랑 조회 시간, 이제 모델의 실행 시간 이 3가지로 이렇게 기준을 나눠서 성능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페이지가 128 크기를 갖는 비트리 모델을 이제 기준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제 이 런드 인덱스가 대체적으로 비트리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보면 얘네가 더 작은 사이즈를 활용을 하고 있고 조회 시간이라든지 모델을 학습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다 기존의 비트리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고 뒤에 똑같이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루커비 엄청 빨라졌네요. 네,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리는 모델이라는 게 뭐 어떤 걸 해야지? 비트리는 모델이 없잖아. 그 구조
그냥 모델이라기보다는 얘들 나름대로 그 우리가 모델 트레이닝 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네, 모델은. 모델 학습하는 시간인데 비트리는 그 데이터 구조를 짜는 그런 시간인가? 뭐 어쨌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일단은. 아마 나와 있었는데 제가 오케이. 그냥 넘긴 것 알겠어요. 같습니다. 그리고 줄것 시간이고 여기서 얘기한 사이즈는 페이지 사이즈로 이제 하나의 페이지 사이즈, 그러니까 페이지 사이즈가 있고 그 페이지 사이즈 페이지 안에 그 키의 위치 주소가 다 저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런던 인덱스도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그 트리를 근데 비트리 구조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아닌가? 가지고 그러니까 런던 인덱스도 결국은 원래 비트리가 가지고 있는 저기 뭐야 노드가 있고 그 노드에서 이렇게 다음 노드로 그 가리키는 포인터가 다 있기는 한 거지 비트리 구조가. 아니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제가 자세히 이해를 못한 것 그러니까 같은데 내 말은 이제 비트리가 원래 트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저기 뭐야 실제 배열로 데이터셋으로 데이터셋으로 네. 포인터가 되어 있잖아요. 네. 포인터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런던 인덱스 내가 지금 이야기로는 런던 인덱스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데 대신에 이제 그 트레이닝을 해서 원하는 위치를 좀 쉽게 검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근데 그렇다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저 사이즈가 지금 저렇게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게, 그러니까 비트리의 페이지 사이즈가 저렇게 5개인 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제 128페이지를 선택을 하고는 제가 비트리에서 최고 성능을 보여주는 환경이라고 해서 쟤를 기준점으로 내가 잡은 거고요.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런드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의 모델의 크기라고 해야 되나? 크기를 이제 10K, 50K, 100K, 200K 이렇게 각각 나눠서 학습을 했을 때 성능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오케이, 알겠어요. 데이터셋은 아마 똑같은 걸 당연히 다 사용을 하고 하는 거로. 지나가네. 그러고 이제 런드 인덱스의 성능을 좀 더 디테일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대체 모델들이랑도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이제 여기 첫 번째는 lookup 테이블이라는 건데 얘는 이제 고정된 크기랑 구조를 갖는 모델로 AVX 명령어를 통해서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제 데이터셋은 앞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셋이랑 똑같은 걸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일단 모델 설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FAST라는 모델인데 얘는 SIMD에 최적화된 구조로 이 명령어 수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메모리를 2의 제곱의 크기로 메모리를 할당을 하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사이즈가 엄청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당된 크기가. 그리고 이제 이거는 비트리 모델인데 이제 interpolation search 번역을 해보자면 보관 검색이라는 걸 사용을 한 비트리인데 이제 이 보관 검색을 사용을 하면 비트리가 이제 고정된 높이랑 크기를 가지고 있게 돼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5MB의 크기를 갖는 이제 비트리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저 데이터셋을 이제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는 이제 런드 인덱스인데 이제 앞에서 사용했던 런드 인덱스의 모델들은
이렇게 얘네가 구조를 짜서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오버헤드 이제 앞에서 어떠한 학습을 했을 때 일정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거를 얘네도 발견을 해서 이제 그거를 보완을 하고자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의 모델을 이 모델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비교를 하게 되면 네, 이 마지막에 있는 런드 인덱스가 다른 모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내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고 이제 두 번째로 실험을 한 거는 이제 스트링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제 똑같은 건데 이제 모델은 이제 RMI 모델 두 스테이지를 갖는 RMI 모델과 이제 하이브리드 인덱스 앞에서 봤듯이 이제 최악의 경우 성능을 비트리로 가져가는 그 하이브리드 인덱스와 이제 런드 QS라고 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를 3개를 가지고 검색을 하는 쿼터너리 서치를 사용하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여기 비트리의 이게 기준점이 될 텐데 다른 모델들이랑 비교하면 뭔가 엄청나게 두드러지게 더 성능이 좋아졌다라고는 이제 좀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인티저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을 때는 이제 비트리보다 엄청나게 성능이 최적화된 걸 볼 수 있었는데 이 스트링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해보았더니 그다지 엄청나게 최적화되지는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여기서는 스트링 데이터셋을 이제 서치를 하는데 좀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성능이 좀 그렇게 두드러지게 좋아지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아무튼 인티저 데이터셋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장된 값 자체가 스트링이라는 거죠. 네, 데이터셋이 스트링. 근데 글쎄, 근데 그러니까 내가 좀 잘 몰라서 질문할 수 있는데 포지션을 봤을 때는 그게 스트링이든 인티저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얘 룩업 시간이 지금 안 좋아진 건데 그러니까 예상한 포지션을 찾는 거는 스트링이든 인티저든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찾는 거야 뭐 찾고 위치 모델 하는 것도 어차피 동일한 방식일 것 같은데 왜 차이가 나는지는 사실 네, 정확. 어쨌든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네. 답을 못 얻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구조 자체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알겠어요. 어쨌든 이것도 보면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오케이 알겠어요. 넘어갑시다. 네, 다음은 이제 포인트 인덱스를 최적화를 시키는데요. 이제 해시맵을 여기서 기존의 인덱스 구조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해시맵은 이제 정렬되지 않은 배열에서 레코드의 위치를 매핑을 하는 거로 이제 키를 배열 내 위치로 매핑을 하기 위해서 해시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시맵에서 이제 오류라고 하기보다는 해시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 컬리전이라는 충돌을 줄여야지만이 이제 이 해시맵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충돌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개의 키가 맵의 내부에 동일한 위치에 매핑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지 요구 사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제 런드 인덱스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얘는 키 분포에 대한 CDF를 학습을 하는 걸 이제 해시 함수로 대체를 해서, 그러니까 해시 함수를 이제 키 분포에 대한 CDF 학습 모델로 대체를 해서 대체를 하는 모델이고, 그래서 이제 CDF를 해시의 목표 크기에 맞게 확장을 하고 이제 키를 해시 함수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식이고요. 그래서 이 FK가 CDF에 대한 학습 CDF이고, 그래서 그 목표 크기만큼 곱해져서 이제 결과적인 함수를 나타내는. 아니, 키 분포에 대한 CDF라는 말이 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키가 아까 제일 처음에 CDF 그래프 나온 것처럼 그거구나.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한 거를 해시 펑션으로 대체를 하겠다. 그래. 미안해, 내가 똑같은 친구들. 그런데 키가 있고 네, 포지션이 CDF로 있으면 그냥 네, 그런 거구나. 그거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모델 F가 CDF를 완벽하게 학습을 하면 충돌은 발생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정해진 위치에 이렇게 다 매핑이 될 거니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매핑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근데 뭐 해시 버켓 사이즈보다 노드 개수가 많으면 어쨌든 충돌을 하긴 충돌은 할 텐데, 네. 근데 어쨌든 최소한의 충돌을 우리가 네. 또 한쪽으로 바이어스 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거네.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또 실험을 하는데 똑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투 스테이지 RMI 모델과 이런 해시 모델을 가지고 해시네. 네. 뭐뭐 해시. 네, 이거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얘네들은 이제 충돌률이 얼마나 크고 작느냐에 따라서 성능 비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각 웹데이터, 로그 노멀 데이터를 가지고 해시맵과 RMI 모델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최대 70%, 77%의 충돌을 줄일 수 있다. 이제 해시웹에서는 35.3%의 충돌률이 나왔는데 이제 RMI 모델을 통해서 봤더니 7.9%의 충돌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결과 두 개를 비교해보면 약 77%, 78% 정도 충돌률을 줄였다. 라는 게 이렇게 성능 비교를 했고요. 다음은 존재 인덱스. 네. 이거는 이제 블룸 필터, 기존의 인덱스는 블룸 필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먼트가 배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확률 데이터 구조이고요. 일반적으로 콜드 스토리지에 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인덱스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실제 필드에서도.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쨌든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를 보면 크기가 n인 배열이랑 이제 해시 함수 k개, 여기선 3개인데 이 3개의 비트 배열을 사용을 하고 키를 배열 위치 중 하나에 매핑을 하고 이제 그 위치의 비트를 1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시 함수를 여러 개를 거치게 되니까 당연히 그 해시 함수 개수만큼 각 위치도 여러 개가 나올 텐데 이제 그 위치의 비트 중에서 하나라도 0일 경우는 키가 배열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블룸 필터는 false positive는 있지만 false negative는 없다.
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해시 함수의 키가 존재한다. 비트가 1이다. 라고 결과가 나와도 이제 다른 해시 함수에서 비트가 0이면 결과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니까 false positive는 있지만 false negative는 없다. 라는 거고, 이제 옆에 나와 있는 거는 rate. false negative rate, false positive rate를 보면 하나도 없으니까 0이고 false positive는 있긴 있으니까 0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공간 효율성은 높지만 많은 메모리를 차지를 한다는 게 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대체를 하는데 얘네들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분류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가 쿼리의 키인지 키가 아닌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렇게 이런 수식을 내줬는데 일단 이 K가 이제 존재하는 키, 집합 내에 있는 키를 K라고 해놓고 이제 U는 존재하지 않는 키에 대한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CNN과 RNN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분류를 저도 이거를 자세히 이해를 잘 못해서 일단은 어쨌든 이제 얘네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확률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얘네가 저런 분류기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결과를 봤더니 이제 결과가 되게 잘 나왔는데, 근데 얘네들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제 앞에서 이제 false positive는 있지만 negative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false positive도 있고 false negative도 있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게 학습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학습이 너무 잘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서 얘네들이 그 이제 false negative가 0인 거를 만족을 하기 위해서 오버플로우를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임의로. 뭐 그런 식으로 모델을 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키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하는 인계값을 얘네가 하나를 설정을 해둬서 이제 앞에서 학습하는 모델에서 돌려서 그 결과값이 그 인계값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제 최종 결정을 반환을 하기 전에 블룸 필터를 한 번 더 실행을 해서 이제 false negative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결과를 다시 도출을 해내는 방식으로 모델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기존 모델,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런드 블룸 필터만 사용을 하면 이제 기존의 블룸 필터의 성능이 아니라 기존의 블룸 필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은 못한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네, 정확도를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false negative는 없는 게 맞으니까 걔네들을 이제 설정을 해서 어떠한 인계값 이하일 경우에는 블룸 필터로 넘어가서 한 번 더 돌리고 최종적인 위치를 반환을 하는 모델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면 얘네는 이제 URL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유효한 URL이랑 피싱 페이지 URL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싱 페이지는 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셋이 아마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똑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성능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면 이제 동일한 false positive rate에 비해서 각각을 보면
메모리 사이즈가 점점 더 작아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마지막 부분은 정확하게 모델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자세히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능은 이제 기존의 블룸 필터보다 메모리를 좀 더 작게 사용을 함으로써 최적화를 했다라는 게 이 모델이 여기서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모델이 좀 더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블룸 필터 사이즈의 절감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도 이제 IP 정보처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특성, 이제 레이블을 추가를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또 낼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은 뭐 러드 인덱스가 기존의 인덱스보다 더 그래요. 뛰어났다라는 게 결론이고, 네,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잘